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종찬 관련 뉴스로만 집중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자리를 내려올 때까지요 집중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하루에 한 편 이상씩 계속 제가 보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나라를 정말로 제대로 건국한다는 생각으로 이종찬이가 딱 광복회를 떠나면 나라의 건국이 더 바르게 세워질 것 같아요. 개념이. 자, 그래서 우선요, 이 국민, 저도 여러 번 비판했잖아요. 아니, 이종찬이가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이종찬이 한마디 비판을 못해. 국민의힘에서. 그러더니 오늘사 입장문을 내놨어요. 야, 이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입장문 내놔야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논조는 기본이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이종찬이는 나쁜 인간이 조상의 죄를 뿌리는 것이다. 조상의 애국정신을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을 모욕 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에서 성명을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저의 카톡 메시지를 받은 건데, 야, 이거 광양에서요 공산당 수련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누구의 영향입니까? 문재인. 지금 보니까 이종찬 이런 인간들의 영향이 아닌가. 대놓고요.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서 이 공산당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종북 좌파 세력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야말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국내에 얼마나 많이 커졌느냐. 아니 더군다나 말이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니까 지금 간첩을 잡을 기관이 없어요. 자, 요게 지금 제가 받은요. 자, 이거 보시죠.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 수련회 딱 이게 붙어 있어요. 8월 4일 날. 에서 4일서부터 8월 6일까지 2박 3일간.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우욕파에 놓여 있다고 하는 엄중한 현실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거를 웃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요새 뭐 공산당이 어디가 있냐? 간첩이 어디가 있냐? 자, 우리 국민들의 이런 그 대북 경계심이 이완된 틈을 노리고 간첩을 보내는 게 바로 김정은 체제의 대남 공작기관들의 특성이다. 요거를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저도 또 SNS를 통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고 있는데, 이걸 뭐냐? 이걸 이종찬은 틀림없이 중국계 공산당 간첩이 아니냐? 요런 장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뭐 사실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은 길지만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종찬이를 몰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의 압도적인 그 폭발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정부에서도 그 당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뒤늦은 버스 지나가는데 지금 이제사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준태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는 얘기를 보면요. 자,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이 원로의 소임이다. 이러니 자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제할 인간입니까? 박준태 대변인, 원내 대변인인데, 자, 그래서 이종찬이가 일제밀정이란 천진한 용어로 반일 감정을 조성하고 반역자란 비이성적 용어로 이념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으로 실체 없는 유령과 싸우는 딱한 모습이다. 지하에서 지켜볼 우당 이화영 선생이 혀를 찰 일이다. 예,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논지를 펴온 내용이 조상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비판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종찬이가 백범, 김과 우남, 이승만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한 것을 소환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역사가 아니고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도 이 말이 인용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조선일보 칼럼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꼭 마치 제 방송 뺏긴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이 철진한 이념의 잣대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이자 불필요한 역사 논쟁이다. 자리를 탐한다는 지적 역시 사회 원로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제가 계속해서 이건 자리를 탐해갖고 국가정보원 연구원에 국가정보원 산하연구원의 명예이사장 자리로 와 있다가 광복회장 자리 30억 이 정부 예산 받아서 지 멋대로 쓰려고. 그래서 이종찬이요. 법카를 이런 인간이 제대로 썼을까요?
이거 법과 반드시 이종찬 법과 의혹을 좀 내부에서 좀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틀림없이 법과 뭔가 수상한 짓거리를 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30억의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리를 이제 탐내고 가더니 결국은 이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종찬의 법과 의혹을 수사하라. 그리고 이종찬의 법과 의혹을 고발하라. 그리고 이종찬의 법과 의혹을 양심선언하라.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 그러한 여론의 압박을 집어넣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계 수련회 요건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먼저요. 지금 이 본 방송의 지금 본질이 이종찬이는 뭔가 이거 생긴 걸로 보나 그동안에 활동한 내용으로 보나.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뭐 생긴 거를 보면 중국 남방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키도 조만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얼굴도 통통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이종찬 그 독립추사 조상들 봐라 이거요. 조상들하고는 뭔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상들하고 다른 거, 예, 요거를 또 이유로 해서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런 입장을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독립광복회 독립 관련 단체는 딱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더 늘리겠다. 요게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구상 중에 하나로. 왜냐하면 이종찬이가 30억을 독식하잖아요. 그래서 요 단체를 좀 늘린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도 여러 단체들이 우리도 좀 광복회 같이 독립 관련 단체로 정부가 공법 단체로 지적해달라. 예.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거를 좀 뒤로 미루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요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요런 독립 관련 단체를 공법 단체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이걸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카 의혹, 이재명이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법카 의혹이잖아요. 법카 또는 특활비. 지금 뭐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근거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1998년도 DJ 정부 때 국정원장이 됐는데 지금 28년도면 지금 한 35년이 됐나요? 2008년이니까 한 6년쯤 됐네요. 지금 2024년도니까 이거 이종찬이 특활비로 좀 한번 그 당시 국정원에 지금 서류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뭐 남아 있기는 어렵겠지만은 국정원의 중앙 서버 이거 뒤지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정원장 할 때 이 특활비는 제대로 썼는지, 예, 여기서부터 하여튼 이재명의 비리란 비리는 싹 다 캐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정원장 할 때 이 특활비, 그리고 지금 광복회장 할 때의 법카, 요런 거를 집중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이미 여러분께 주장한 대로 요거 광복회에 대해서 국민 감사, 정책 감사를 좀 실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종찬에 대한 지금 이거 중국계 간첩 아니냐. 심지어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지금 그만큼요. 이렇게 너 중국계 간첩 아니야 이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만큼 조상들의 애국, 독립운동을 한 거하고 이종찬이 자기 사리 사욕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종찬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상에 재뿌리는 거, 국민의힘이 지금 성명내는 거하고 똑같으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도는 거가 아닌가. 자, 그래서 이건 뭐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죠. 고영주 변호사도 그랬잖아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종찬이도 내내 이거 김일성주의자, 예,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지금 건군절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하고 들고, 지금 이제 북한의 대남 투쟁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켜서 탄핵시켜서 하야시키라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종찬은 제가 광복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윤 정부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하고 절친해갖고 아버지라는 소리를 수십 년간에 우리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칼을 들이댄다는 인간이 이게 정상적인 간첩 아닌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SNS, 이런 글들이 지금 SNS에 쫙 지금 나들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저한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요,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것은 지금 SNS에 대대적으로 돌고 있는 이종찬은 간첩일 수 있다.
이런 글을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종찬이가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최재현이가 북한으로 받던 미션, 이거는 북한 공작기관의 미션이 뭐예요? 지금 통일TV를 다시 허가해서 통일TV가 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좌관이 딱 잘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통일TV에 이종찬이가 상임 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세현이하고 같이, 이종석이랑 다 같이 말이죠. 예, 이런 인간이 이종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이런 데 돌아다니고 있는 제목이 이종찬 중국인 공산당 간첩, 남방계 중국인 아니냐. 그래서 80년간 암흑한 친중 좌파 간첩인 것 같아, 이종찬이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국 간첩 공산당 이종찬은 척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찬은 중국 사회에서 태어났고 조부인 이회영, 이시영과 집안은 대부분 좌파 공산주의고 1919년 세워진 이종찬이 자란 상해 임시정부 또한 김구를 비롯해서 구성원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종찬은 1945년 광복과 함께 김구 등 중국 상해 공산주의자들의 좌파들 틈에 끼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1960년 육사에 입학하였고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 출범에 참여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민정당 우파 정권에서 온갖 권력과 단맛을 다 보고 수많은 좌파들의 처벌을 못하게 도움을 줬고 1997년 김대중과 손을 잡고 좌파 간첩 본색을 드러낸 뒤에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북파 정보원들을 전부 북한에 처형당하게 북한에 정보를 주어서 남한 정보원 휴민트 3,000명을 몰살시켰다. 이후에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위해서 좌파로서 살아오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연부로 광복회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좌파 공작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기반으로 지속적 도발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들고 일어나서 이종찬 비리를 전부 조사 폭로하고 이종찬 가족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간첩죄, 이적죄, 내란죄가 드러나면 사형에 처하고 가족들은 전부 중국이나 북한으로 추방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종찬 외모를 보면 작고 동그랗고 찌그러진 얼굴과 작은 키는 남방계 중국인들의 대표적 외모 특징 중에 하나다. 얼굴이 긴 이종찬 조부 이회영이나 이시영이나, 이시영은 이제 종조부죠. 이종찬 집안이 다른 사람들과도 확연히 다른 외모를 갖고 있다. 이종찬이 진짜 한국 핏줄인지부터 의심이 들 정도다. 한국이고 중국이고 모두 일본 침략에 조선도 청나라도 방하고 이종찬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했던 인생 자체가 트로이 목마의 간첩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공산주의들 사이에서 자라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육사 대한민국 군대에 칼을 꼽고 김대중 민주당 좌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공산당 좌파화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은 모두 알고 있으며 그런데 88살 나이에 광복회장이 되어서 대한민국 건국절까지 북한, 중국,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역사 체제 뿌리를 흔들리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종찬을 다시 세밀히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집안 사람들과 유전자 검사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이종찬의 외모를 보면 남방계 중국인 같지 않느냐. 중국 어딘가에서 주워온 중국인인지 광복구 입국 때 중공과 공산당에 심어놓은 것인지 조사해 봐야 한다. 중국 어디 누구 손에 태어났고 그리고 출생신고 등등. 그러면서 이종찬이가 살아온 삶,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배신한 삶이다. 중국, 북한, 공산당 간첩 같지 않냐. 그러면서요. 이종찬의 사고방식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고방식인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건국일 억지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정하여 중국이 공작하는 뿌리부터 대한민국의 친중 종속국가로 만들려는 빌미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간첩이 아니면 하기 힘든 간첩 공산당 중국인 언행과 같지 않는가. 그러면서요. 외모 출생 의혹의 삶, 사고방식, 건국절 동쟁, 정권을 봐가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감췄다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국산 신분 세탁에 수십 년간 암흑해온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건국기를 중국 공산당 원조로 바꾸자고 깽판을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88세 공산당을 회장으로 앉혔는가. 이참에 말 많은 광복회를 해체하고 가짜 유공자, 공산당 유공자, 많은
광복회 유공자 대우도 폐지도 고려합시다.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종찬 부자, 문죄인 좌파들의 과거 인연이 있다면, 좌파들과의 과거 인연이 있다면 이제는 정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남은 3년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단체들은 중국 공산당 간첩, 중국산 빨갱이 원조인 이종찬을 이번 기회에 퇴출시키고 공개 처형하거나 중국 북한으로 가족까지 추방해야 한다. 자, 그리고 건국정과 관련해서는요, 대한민국 건국은 1945년 광복 후 1948년 국부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종찬 말처럼 1919년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중국 상해 공산당부터 시작된 것으로 중국 간첩, 북한 간첩, 빨갱이 공산당 아니면 감히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다. 좀 더 생각하면 북한은 소련 공산당, 남한은 미국 서방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독립국가를 세운 것까지 남북한 모두 공산국가라고 억지 주장하고 궤변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이종찬이 중국 간첩, 공산당 간첩 아닌가? 생김새는 한국 사람, 이씨 집안 사람은 같은가? 아니면 광복 후 중국 공산당이 양자로 집어넣었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이종찬에 대한 불만이 그야말로 그 하늘을 치솟는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SNS 문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종찬이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성문을 쓴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쓰고 일단 발표하고, 그리고 광복회에서 빨리 내려와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양이다. 이게 자기 할아버지 때의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내려와라. 그리고 이런 인간이 말이죠,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버티는 거 보십시오. 아, 이거 철면피, 조국 이재명보다도 더한 철면피적 기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어디에서? 자, 이거 보죠? 전남, 광주, 광양시 옥룡면 펜션에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공산당 한가족 하계 수련회 아주 내놓고 이 짓 하는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런 글이요, 이 SNS를 또 쫙 뒤엎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는데 정리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추종 세력들, 뭐 간첩 세력들이 지금 이만큼요, 우리 한국에 잠복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이 많다는 반증이 아니냐. 요렇게 추론이 가능하고, 요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바로 공산주의자, 그리고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의 작품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문재인도 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요, 저희 블로그에 내 아이 아빠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에 대대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제목이 충격 공산당 수련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공산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면 위크로까지 나와서. 자, 그래서 요거는 대단한 비극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요즘 간첩이 어디 있느냐, 공산주의는 망했다,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를 봐라 이거죠. 이 간첩들이 즐비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외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틀은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지만은 이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깨려는 총성 없는 전쟁, 지금 70년간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쫙 사진하고 말이죠, 같이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자료화면으로 이제 보내드리려 했더니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고, 오늘은 일단 제가 논평을 해드리고 사례를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이재정인가요? 통일부 장관? 예, 이분이 교육감을 했었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웹툰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이 웹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 북한 친구들 부럽다,
자, 이렇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화를 그려주겠다. 그러니까 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꼭 평생 함께 할래. 딱 이런. 왜냐하면 전교도 선생님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나도 그러니까 갈 사람 손 들어. 선생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손을 많이 드니까 선생님이 좋아. 너희들, 내가 데리고 갈게. 요런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웹툰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특강을 하는 거예요. 김병균 목사의 출판 기념 강연에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민중신학, 막시즘, 주체 사상 간의 대화. 요게 2019년도 11월에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 목사들 좌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남미 공산주의 혁명과 체게바라를 찬양하는 그런 또 지금 깃발을 날리는 거 있어요. 그리고 퀴어 축제 안에 공산당 깃발이 쫙 들어가 있어요. 중국 인민국, 중국 인공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그래서 10만 행동 오픈 카톡방 운영 가이드가 있는데요. 요 10만 행동 오픈 카톡방 운영 가이드는 누가 이걸 운영하고 있느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은 사람이 이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코로나 시절에, 국내 최대 막스주의 포럼, 이렇게 해갖고, 막시즘 2019. 그래서 2019년도는 아예 막시즘을 주제로 해서 노동자 연대가 서울에서 세미나까지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석기라고 하는 인간은 말이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을 도와줄 준비를 하라. 이런 또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석기가 미 유학 아들에게 주체사항을 공부하라. 요런 또 카톡 메시지를 날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석기 석방하라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왜 억압하냐. 요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이 황석영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김일성은 의치리문덕 세종대왕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황석영은 좌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석영은 어느 정도 좌파 활동이 센 사람이냐. 89년도에서 91년간 북한을 미리국에서 김일성이를 7번씩이나 만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25만 달러를 수령했고 93년도에 구속됐다가 DJ 때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인간이에요. 그리고 박원순이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호지명, 미국을 물리치고 조국 통일을 이루어냈다. 좌익이 악일 수만은 없다.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박원순이는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김일성은 북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수강받는데 남에서는 전범자로 몰려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남시 후원 행사에 버젓이 김일성 배지를 달는 남성이 후원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장 은수미가 또 참고로 이 행사에 왔는데, 은수미랑 조국이라는 어떤 인간들이냐? 무장봉기를 불사한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는 산호맹 출신이 바로 조국과 은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거는요, 또 이런 세미나까지 열어요. 이제 바로 이 김정은 서울 답방 한참 추진이 될 때 2018년도 12월 달에 우인맞이 환영단까지 만들어서 요런 행사를 또 하는 겁니다. 예, 우인맞이 환영단 발족 기자회견, 김박두 칭송위원회까지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아예 이제 TV에 나와서 민주당의 송갑석 같은 인간은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 김일성을 존경한다. 김일성이 TV 화면에 비출되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의 흐뭇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김정일에게 얘기했다라고까지 하고 있고, 유시민이는요, 김정은은 혁신이다. 김정은 계몽 군주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만한 경영자가 없다. 요렇게 미화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에 대해 좌파들이, 종북 좌파들이 많잖아요. 한홍구 교수 같은 경우는요, 김일성은 혜성같이 나타나 많은 것을 성취한 20세기형 민족의 지도자이며 철저한 실용주의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 동국대 교수 강정구, 이거 아주 종북 좌파 핵심이잖아요. 광복후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했다. 한국전쟁은 통일 내전이다. 메가더가 원수다. 메가더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조국은 한 달 안에 통일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은미 재미교포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재미교포죠. 신은미 재미교포죠. 그 다음에
통일TV의 추진위원장 진천규, 요것도 재미교포 간첩들이 한국에 널려 있습니다. 신은미는요, 내 눈에 평양은 공산혁명의 수도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보인다. 그리고 송영길, 김일성 수령을 유사 종교처럼 떠받드는 것은 맞지만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유교 사회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 나라다. 이런 이 송영길도 이 김일성주의를 찬양하고 있어요. 예. 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북한은 가족주의잖아. 핵 개발 후에는 경제가 더 좋아졌다. 야, 참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송영길이는 누구하고 사진을 찍느냐? 간첩들 4명하고 사진을 찍어요. 간첩들 4명. 와. 그리고 또 이 문재인은 북한을 주적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제 할아버지 나라 나의 조국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요, 김원봉을 갖다가 이 국군 창설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 되겠다. 예, 그래서 고영주, 지금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접하는 시간 문제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공산 찬양론자들이 널려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법, 대공수사, 요거를 다시 국정원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이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